자, 일어나세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거기 이제 뭐 943번 같은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대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의 비율이 1대 루트 2랍니다. 근데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것도 봐봐. 이미 등차 수열에서 했으니까 요거 몇 개 더 했지? 2개 더 했죠? 얘도 몇 개 더 했어? 그러면 개수가 똑같으면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한번 봐봐.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가려면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돼요? 2번 곱하지. 두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으로 가려고 해도 공비를 몇 번 곱해? 2번을 곱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은 사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2번 곱하고 두 번째 항에다 공비를 2번 곱했다. 그래서 뭘로 묶어버리냐면 R제곱으로 묶어요. 그럼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가 관계가 있는 거야. 공비 2번 곱한 거에 관계가 있어. 이게 개수가 똑같이 되면 이런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비 수열도 요게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하시라고요. 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비를 제곱 곱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1대 루트 2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R제곱이라는 얘기죠. 루트 2가 R제곱이라는 얘기를 계산 안 하고 눈으로 풀 수 있습니다. 계산 안 하고. 문제에서 구하는 건 세 번째 항 대 일곱 번째 항의 비율이니까 세 번째 항 대 일곱 번째 항의 비율은 결국은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돼? 4번 곱한 걸 말하는 거지. 공비의 제곱이 루트 2였으니까 공비의 4제곱은 얼마? 2가 될 테니까 답은 1대 2가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계산하는 것도 있겠지만 눈으로 이렇게 풀리는 것도 있습니다. 관계를 잘 보시라고. 알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수를 똑같이 더할 때 저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걸 한번 보자고. 다음에는 별게 없어요. 넘겨봐. 어디로 가냐면은 해봅시다. 거기 947번도 봐봐. 947번. A2 더하기 A3이 6이에요. A3 더하기 A4가 마이너스 18이죠. 그럼 일단 이걸 보면 니네 그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위에도 2개 더했고 밑에도 2개 더했죠. 그럼 요 덩어리에서 요 덩어리로 가려면 몇을 곱하면 돼요? 공비 한 번을 곱하면 됩니다. 인정돼? A2 더하기 A3에다 공비를 한 번씩 곱하면 이게 등차 수열하고 살짝 다른 거야. 야, 알아듣겠지? 내가 하는 말을. 너네 똑똑하니까. 등차 수열이면 얘에서 얘로 가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되지? 노 한 번. 얘한테도 공차를 한 번 더해야 얘고 얘한테도 공차를 한 번 더해야 얘니까 실제로는 공차를 얘는 몇 번 더해야 돼요? 2번 더해야 됩니다. 얘는 지금 R로 묶이기 때문에 R을 한 번 곱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등차랑 등비랑의 차이점이냐. 기억해놔. 등비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등차는
전부 다 D식을 더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2D를 더한 거고 얘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 R을 곱했지만 R로 묶어버리니까 R이 한 번 있는 거고 이 차이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R을 그냥 구해버린 거죠? 마이너스 얼마예요? 3이라는 걸 구한 거다 일단. 이건 눈으로 풀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AN의 절대값 분의 1이 1000분의 1보다 커지는 모든 자연수의 n의 값 4을 구하는 거니까 일반항을 구하긴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할 거야. 이것도 봐봐. 우린 첫 번째 항이 노예가 되지 말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인 걸 알았으니까 쟤를 이렇게 쓰면 되죠. 두 번째 항 더하기 A2에 마이너스 3을 곱했다. 이게 세 번째 항이니까 6. 이렇게 풀면 두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이 얼마죠 그러면? 마3인가? 마이너스 2A2니까. 그쵸? 이렇게. 그럼 AN은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 항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비라는 녀석을 n- 몇 번 곱하면 돼? 2번 곱하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3에 n-1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최대한 계산은 간단하게 해보는 것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요거 얘는 절대값 an 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 역수 때려버리면은 부등호 방향은 바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an이 1000보다 작아지는 n의 값을 구하면 된다. 뭐냐? 요거에다 집어넣으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3에 n-1제곱이 1000보다 작아진다. 몇 가지죠? 3을 거듭 제곱해서 1000 넘어가는 게 어디지? 3의 4제곱은 얼마니까? 81. 3의 5제곱은 얼마? 243. 3의 6제곱은 얼마지? 729? 3의 7제곱하면 이제 1000 넘어가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가 되겠네. 그러니까 n-1이 6까지가 되는 거지. 6. 따라서 n은 7 이하가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은 될 거라는 거지. 별로 뭐 어려운 건 없을 테니까 해주면 되고. 다 똑같아 문제가. 등차나 등비나 뭐 거기서 거기니까. 95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50번이에요. 1, A1, A2, A3 해가지고 A10까지 있고 2가 있어요. 항이 몇 개? 12개죠. 구하는 건 뭐냐면은 안쪽에 있는 10개의 곱을 구하는 겁니다. 요 안쪽에 있는 이 10개의 곱을 구하는 건데 이게 등비 수열이어서 이런 특징이 생겨. 등비 수열은 봐봐. 이렇게 했지. 봐봐. 이게 등비 수열인데 얘랑 얘랑 곱한 거는 얘랑 곱한 거랑 뭐 해? 같죠? 맞지? 등차 수열은 이게 있었지. 얘네 둘이 더한 거랑 얘네 둘이 더한 게 똑같아요. 근데 등비 수열은 얘네 둘이 곱한 거와 얘네 둘이 곱한 게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이게 등비 수열이라면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다 똑같아. 맞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몇 개라고요? 12개. 짝수개니까 얘가 첫 번째, 12번째 짝 맞아 떨어지는 거고 얘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맞아 떨어지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의 곱은 얼마? 2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항과 9번째 항의 곱도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가능한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2가 총 몇 번 곱해져야 돼? 5번 곱해지면 되죠. 그러니까 답은 32가 되겠네. 이거 기억해놔. 등비수열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곱한 것들이 서로 똑같습니다. 뭐 그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어려울 게 없어요. 넘겨볼까? 등비수열에도 등비중앙이라는 게 있다. 근데 지금 방금 얘기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거야.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 등비중앙.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면 가운데 있는 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등비중앙이라 부른다. 등차중앙이랑 똑같아. 대신에 아까 방금 했으니까 요놈 둘이 곱한 게요. 가운데 거의 제곱이랑 같다는 거지. 이유는 뻔하지. B분의 A가 A분의 B라고 쓰는 게 좋으려나? 아니 뭐 아무렇게 써도 되니까. B분의 A랑 C분의 B가 똑같으니까. 그쵸? 당연히 이제 B제곱은 A 곱하기 C가 되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A랑 C랑 곱한 거는 가운데 거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도 이런 게 있다고요. 항이 짝수계. 등차도 있었어요. 항이 홀수계가 있다. 전체적으로 항이 짝수계면 등차 중앙이 있어 없어? 그건 없습니다. 그치? 하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게 같다라는 걸 할 수 있죠. 그게 방금 얘기한 거였고, 그 다음에 항이 홀수계면 뭐를 반드시 얘기할 수 있냐면 등차 중앙을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A1과 A5의 곱은 A3의 제곱이 될 거고요. A와 A4의 곱은 A3의 제곱이 될 거니까 결국 이 5개를 몽창 다 곱하는 거는 A3를 몇 번 곱하는 거랑 똑같아? 5번 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등차 수열도 이런 게 있었죠? 5개를 더하는 거면 가운데항 더한 거, 가운데항의 몇 배? 5배. 이렇게 하듯이 등비수열도 가운데항을 얘기할 수 있으면 그 가운데항에 하나, 둘, 셋, 넷, 5개. 5제곱을 하면 된다. 다 곱한 거다. 맞지? 짝수계 일단 홀수계 좀 차이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아두면 된다.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 등차랑 등비랑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게 어디냐면 유형 19번이 차이가 생기니까 그것만 한번 볼게. 등차랑 등비랑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여기니까 요걸 좀 잘 보시면 야, 거기 유형 17번하고 유형 18번 내가 안 풀 거야. 어차피 너무 쉬우니까 걔는 풀지 않을 겁니다. 자, 유형 19번을 볼게요. 그 중에 958번을 볼게.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13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미지수를 잡아야지.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대. 등차는 어떻게 잡았던 건지 기억나냐? 혹시? 등차는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지. A 빼기 D, A 플러스 D.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다 더하면 D가 없어지니까. 근데 등비수열은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이렇게 잡아도 돼. 이렇게. 이런 입장으로 본다면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곱해요. 그럼 뭐가 없어지니? R이라는 미지수가 없어지긴 해.
근데 굉장히 많이 쓰진 않아. 이렇게 하나, 얘를 A라고 두고 AR의 제곱으로 하나, 그 차이가 등비수열 문제 푸는 데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알아서 해. 알아서. 얘는 등차 수열은 이게 쓰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쓰는데 등비수열은 뭐 얘나 비슷해. 그러니까 니네 알아서 해. 알았지? 네. 얘는 뭐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어찌됐건 이제 계산하는 과정 중에 좀 독특한 건 이런 게 있지. 지금 만약에 내가 이 미지수를 이렇게 잡았다고 치면요. 얘네 세 개를 다 더한 게 13이라는 얘기고요. 얘네 세 개를 곱한 게 27이라는 얘기지. 그럼 보통 이렇게 잡으면 곱했을 때가 결국은 A 세 번, R 세 번이니까 AR의 3제곱 이렇게는 만들어질 거라고. 됐죠? 이렇게 놓고 곱하나 이렇게 놓고 곱하나 여기가 세제곱 만들어지는 모양은 똑같으니까 그냥 계산이 잘 됩니다. 그래서 AR이 얼마예요? 3이겠지. 이렇게. AR이 3인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됐죠? 그 다음 얘가 3이니까 위에는 이제 자동으로 가는 거지. 얘가 3이었으니까 얘가 3. 얘는 뭐냐? R분의 3이지. 얘는 뭐예요? 3R이 되겠죠. 요렇게 더한 게 13이다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한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3R의 제곱에, 맞나? 3R의 제곱에 R을 곱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발음 잘해야 되는데 채린이가 발음 좀 해줄래? 네? 10R 발음 잘해야 돼요. 요것도 발음 잘해야죠. 이렇게 되면 되나요? 그래서 R값은 3분의 1인 경우도 있고요. 3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그냥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1을 넣든 3을 넣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대칭 구조니까 똑같아요. 제일 큰 거는 9겠지.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문제 될 게 없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959번도 잠깐 볼게. 959번에 보면요. 세실근이, 해볼게. 959번에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kx의 제곱 플러스 56에 x의 마이너스 64는 0이 있습니다. 세실근이 등비수열이래요. 그럼 일반적으로 미지수를 두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둬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하고 할게. A, AR, AR의 제곱. 여기는 이거 쓸 수 있습니다. 간다. 세 근의 합을 계산할 수 있죠. 세 근의 합이 A의 AR, AR의 제곱이니까 이게 K가 될 거고. 두 근끼리 곱의 합.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하면요. A제곱의 R이고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은 A제곱의 R의 세제곱이고 플러스 이렇게 둘이 곱하면 A제곱의 R이 제곱이지 이렇게. 요게 56. 세 근의 곱은 A 세제곱 R 세제곱이죠. 그건 마이너스 64가 되겠지. 64.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 밑에 거는 왼쪽에서도 했으니까 AR의 세제곱이 64가 된 거니까 AR이 8이라는 걸 얼마야? 4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은 요 두 개가 관계가 있어. 그렇죠? 요 두 개.
이 밑에 걸 뭘로 묶으면 위에 거가 된다. 뭘로 묶으면 되냐? 요거 A 제곱에 R로 묶어봐. A에 R. 그럼 얘는 A, 얘가 AR, 얘가 AR의 제곱이에요. 얘네 둘이 관계가 있습니다. 요거 밑에 있는 걸 AR로 묶으면 위에 게 된다. 여기가. 근데 그게 56인데 AR이 4니까 얘가 4죠. 얘는 얼마겠어요? 14가 되겠죠. AR이 4니까 얘는 14다. 그래서 K값은 14.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등비수열 문제에서는 이 세 개를 이렇게 미지수를 뒀을 때 세 근의 합과 이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에 관계가 있더라. 이 사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비 중앙까지 끝났어요. 등비 중앙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러 가요. 등비수열의 합. 여기가 지금 등차수열보다 조금 어려워. 등비수열의 합이 등차수열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가봅니다. 등비수열이 있어요, 이렇게. 얘를 다 더한 걸 내가 구하고 싶은 거지. 이 SN을 구하는 게 나의 목적. 근데 얘가 어려워요. 그래서 테크닉이 좀 필요하니까 알아두시는데, 갑니다. A1, 얘를 A1 곱하기 R이라고 쓰고요. 얘를 A1 곱하기 R의 제곱이라고 쓰고, 얘를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쓸게. 그리고 걔 다 더한 걸 구하고 싶은 게 내가 할 일인데, 이게 그냥은 못 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다가 R을 곱해요. R을 곱해. 이렇게. R을 곱합니다. 위에 있는 거에다 전부 다 R을 한번 곱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R 곱하기 SN이 돼요. 알았지? 이게 또 뒤에 가면 나와. 그러니까 방법을 이해해야 돼. 그리고 두 식을 빼. 위아래 두 식을 뺍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지죠? 여기까지 다 지워집니다. 그럼 밑에는 싹 지워졌고 얘만 남았지? 얘 남았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빼면요, 좌변이 A1 마이너스 너야 A1의 R의 N제곱. 여기는 SN 마이너스 R 곱하기 SN이죠. 얘는 A1으로 묶고요.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건 SN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R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합공식이 탄생을 합니다. 양변을 뭘로 나눠? 1 마이너스 R로 나눠요. 그럼 SN은 1 마이너스 R분의 첫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N제곱 되죠. 이렇게. 됐어요? 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내가 R이 얼마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쓰는 거지. 1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쓰는 거죠. R이 1이 아니어야 돼요. 그럼 R이 1이면 어떻게 됩니까? R이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그냥 A1이 되는 거지? 그래서 SN은 그냥 A1의 몇 배가 돼? N배가 돼요. 맞냐? 이렇게 되죠. 다시
위에 거는 1-R이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R이 1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나눠준 거거든. 이렇게. 얘는 R이 1이면은 SN은 그냥 A1 곱하기 N이다. 이게 별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잘 봐봐. 거기 123쪽에도 유형 20번의 박스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고, 여기를 R-1분의 A1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식이 보이지? 됐어요? 그래서 질문! 잘 대답해야 돼. 등비수의 합공식은 몇 개야? 등비수의 합공식은 몇 개? 등비수의 합공식은 몇 개? 아, 대답해봐. 눈앞에 있는데 왜 대답을 못해? 몇 개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중에 나중에 미적분을 공부할 사람도 있고 지금 미적분 특강을 듣는 사람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등비 급수를 배우는데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물어보면 애들이 2개라고 대답하지. 2개. 지금 이거 보고 2개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큰일 납니다. 같은 거예요. 1개죠. 이렇게 2개입니다. 이렇게 2개. 그러니까 등비수열 합공식은 2개야. 이건 공식도 아니지, 사실. 그치? 이렇게 2개라고 하면 큰일 나, 어디 가서. 2개. 안 돼. 그러니까 이건 하나고, 뭐 이걸 쓰든 이게 지금 분모가 그 R이 1보다, 만약에 작으면 얘가 음수가 되니까 귀찮으니까 이건 R이 1보다 작을 때 쓰는 거고, 이건 R이 1보다 클 때 쓰는 용도로 그냥 나타낸 거고, 별 의미는 없어요.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2개입니다. 등비수 합공식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들어. 이것도 이 모양을 제가 조금만 바꿔서 쓰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어차피 뒤에 가면 또 얘기할 내용이니까 R-1분의 A1에 R의 N제곱 더하기 R-1에 이걸 곱하면 마이너스 A1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반드시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얘를 A, 얘를 B라고 하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한 모양은 무조건 이런 꼴이에요.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 꼴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렇게 생겼거든. 그때 봐봐.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야? 0. 그래서 A랑 B를 더해서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근데 만약에 A 플러스 B가 0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등비수열의 SL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안 어려워요. 그냥 보면 아니까. 이런 꼴이에요. 그럼 무조건 등비수열이에요. R의 N제곱. R이 공비야. 끝났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SN이 3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런 꼴이 아니에요. 3에 n 플러스 1 빼기 3이면 반드시 여기가 n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이 플러스 붙어 있는 걸 밑으로 좀 내려주시면 얘가 3 곱하기 3의 n제곱에 빼기 3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 꼴이고, 얘가 A 역할, 얘가 B 역할인가 더하면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는 것까지를 좀 기억해 두면 돼요. 나머지 건 그냥 계산이니까 계산하시는 거고. 됐죠? 공식을 배웠으니 공식을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964번을 해보겠습니다. 공비가 음수래. 또 나왔지? 첫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이 15고요.
세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이 60이냐. 이거 잘 봐봐. 규칙이 보이지?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가려면 공비 2번. 세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으로 가려고 해도 공비 2번을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위에 있는 덩어리에서 밑에 덩어리로 갈 때 그냥 공비를 몇 번 곱한 거야? 2번을 곱한 게 된 거고 그게 실제로 4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공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보시면 두 항의 합 관계가 있지? 첫 번째가 세 번째 항, 세 번째 다섯 번째 관계가 있어. 알았지? 관계가 없으면 못 써먹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여기가 1하고 3인데 여기는 갑자기 3하고 막 7 이러면 안 돼. 이건 안 된다. 이런 건 안 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뭔가 규칙이 있다. 그래 보이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R은 얼마라고 계산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2로 계산을 하라는 거죠. 공비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항을 구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등비수열은 공비랑 첫 번째 항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공비랑 첫 번째 항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등비수열은. 그럼 여기가 이용해서 하면 되겠죠? 첫 번째 항 플러스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할 거니까 4가 돼서 얘가 15가 되니까 첫 번째 항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식을 때려내면 된다. 음수니까 1보다 작죠? 이거 쓸게요 그냥.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 항 1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아 n제곱이 아니구나. 항이 10개죠? 10제곱 이렇게. 됐지? 봐봐잉. 만약에 이거 뭐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1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겠죠. 이렇게. 이럴 수도 있잖아. 이게 뭐 선택인데 SN이 선생님 이렇게 생겼다면서요. 그럼 R은 마이너스 2니까 SN을 A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제곱 더하기 B라고 해놓고 A하고 B를 자기가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문제 풀어도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해. 알았지?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도 구할 수 있다. 넘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계산이야 이제. 말 나온 김에 976번 봐봐. 976번.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졌다.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구하여라. A 더하기 B가 0이 되면 된다. 그럼 K 얼마니? 눈으로 풀어봐. 마이너스 3분의 1.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면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등차 등비는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등차 등비는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다음에요. 96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965번에 등비수열이 요렇게 있었대. 따다당 해서 얘를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게 965번의 문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봐봐. 이게 무슨 수열이래? 등비 수열이에요. 그럼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우린 두 개 알아야 돼. 공비 알아야 되고 첫 항을 알아야 되지. 첫 항은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1이고요. 공비는 얼마? 누가 봐도 2x 플러스 1을 곱하고 있는 것 같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SN을 구하시려면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는 거지. SN은 1 공비 첫 번째 항 곱하기 1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이렇게 쓴다고.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하나만 쓴 거야, 하나만. 아까 공식이 몇 개라고? 2개. 어떨 때? 공비가 1이 아닐 때, 공비가 1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비가 1이니까 죄다 1이지. 따라서 SN 얼마? 그냥 N이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기했어요. 공식은 2개. 2개. 공비가 1이 아닐 때와 공비가 1일 때로 나눠서 좀 풀어봐라. 물론 이제 문제 풀 때 공비가 1이 아니라는 전제를 줬다. 그럼 뭐 이것만 풀면 되고.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2개를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됩니다. 얘 얘기 들었어? 백두산 폭파한다고? 체리나 자꾸 인사를 해. 백두산 폭파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2026년에? 100%라던데 100%? 2026년이면 니네 수능 보는 때 아니냐? 어? 아 20살 되는 행구나. 수능 보고 바로 다음. 백두산 폭파하면 어떡해? 딱 20살 되는 어떻게? 백두산 폭발하면? 물도 안 나와요. 그 백두산 천지 분화구에 20억 톤의 물이 있다면서요. 물도 넘친대요. 어? 물도 다 넘친대요. 아니 그 물 때문에 수증기 때문에 대기가 다 덮여요. 그러니까 영상 봤어요. 시뮬레이션 장난 아니래. 터지면 죽는 거야. 저희 하원 후원하겠죠? 어? 댓글 올려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만?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터지면 어휴 어떡해. 잘 살아라. 살아남아야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지. 몇 명이나 살 수 있을까? 일단 난 3. 근데 난 1층에서 나는 죽은 거 8층에서 그 백두산 천지 물의 온도가 몇 년 전에 비해서 한 10몇 도인가? 많이 올라갔대, 온도가. 그게 밑에 있는 마그마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라고 하더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던데? 이제 실제로 이제 막 터지는 거지,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이게. 설마 터지겠어요? 네. 터지면 뒤지는 거야. 살아서 안녕. 살아서 이기는 사람이 저기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가져. 알았지? 네 가져. 거기 땅꽃 거기에 깃발 꽂고 너 가져. 이런 거랑 이걸로 하냐? 968번을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매우 쉽게 풀 수 있을 건데 이거는 방법을 그래도 2개는 알아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답은 벌써 나왔죠?
이걸 봤는데 눈으로 못 풀면 이제 피곤한 거지. 곱하기 얼마? 곱하기 얼마? 그럼 답은 나왔죠. 72가 답이에요. 이렇게 푸는 건데 이건 관계를 이용해서 푼 거고 이게 교과서에 보면은 다 어떻게 풀어놨냐면 합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근데 그 풀이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볼게. 1-r분의 첫 번째 항에 얘가 1-r의 10제곱입니다. 그게 지금 2라는 건데 S1, A1부터 S20까지 구한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두 개 더한 거니까 답은 14예요. 걔를 합공식을 때리면 이렇게 써지는 게 맞지? 그건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풀이가 멋있거든. 1-r의 20제곱을 인수분해를 해요. 인수분해를 하시면 1-r의 10제곱과 1 플러스 r의 10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합차로. 그러면 보이니? 너 펜이 안 보인다. 요게 얼마야? 얘가 얼마라고? 2. 그쵸? 승질 나네. 아니, 얘는 얼마니, 그러면? 알겠죠? 따라서, R의 10제곱은 얼마? 6이죠. 그렇게 구하나 그렇게 구하나 똑같은 건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30번째 항까지 합도 이런 패턴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30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그럼 1-r의 30제곱을 인수분해하는 거야. 할 수 있어? 1-r의 10제곱과 1 더하기 r의 10제곱과 r의 20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그랬을 때 너가 얼마고 2고 너는 얼마예요? 1 더하기 6 더하기 6의 제곱이지? 1 더하기 6 더하기 36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다. 물론 이건 이제 30번째 항까지 합이죠. 이 방법도 알아는 둬라. 알았지? 풀이가 멋있잖아요?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실전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풀어요. 관계를 파악해서 6을 곱하면 되고 여기도 6을 곱하면 된다. 10개씩 더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또 얘기를 했으니까 넘겨봐봐. 131쪽 가봐. 131페이지를 가시면 (131페이지에) 1012번 봐봐. 눈으로 풀어. 손대지 말고. 3개 더한 게 5. 3개 더한 게 30. 관계가 있어 없어? 아래 몇 제곱?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아래 몇 번 곱해야 돼요? 3번. 그게 얼마? 6 맞아? 아래 3제곱이 6이지. 구하는 문제는 A1 더하기 A3분의 A4 더하기 A6이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곱하기 몇을 해야 됩니까? 아래 몇 제곱? 세제곱. 그래서 답은 얼마? 6. 1014번 갑니다. 맨날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많아, 이런 문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1014번에 보시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로 되어 있고 첫 번째가 몇 개의 합이야? n개.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역시 n개죠. 2n 플러스 1부터 3n까지 합이니까 n개 합 맞냐? 그것도 n개 맞죠? 그럼 가운데 비어있는 게 a n 플러스 1에서 a 2n까지지. 맞아? 그럼 30 곱하기 뭐가 있을 거고 거기다 또 뭐를 곱하면 270이 있으니까 맞아요? 30에서 270으로 가려면 공비를 몇 번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를 곱해야 돼? 30에서 270으로 가려면 9를 곱하면 되지. 그럼 가운데 줄에 있는 애가 물어보는 거죠. a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걔는 얼마겠습니까? 얼마? 90. 다시 앞으로 넘어오세요. 뭐 이제 다 했습니다. 126쪽에 126쪽에 여기라면 되는데 버글놀이 보셨어요? 어? 버글놀이 보셨어요? 다 봤죠? 오. 아, 지금 되게 신나. 안 신났잖아. 아, 여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네. 거기 일단 한번 해볼게요. 97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형 25번은 그 응용 문제니까 그 중에 내가 하나만 하는 거야. 978번. 자, T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등비 수열을 역수시킨 수열의 합입니다. 등비 수열을 역수하면은 걔도 등비 수열 맞지? 어? 그래? T3이 4분의 1이야. T6이 1이야. T9를 구하는 거야. 다시 Tn은 등비 수열의 합이죠? n개 합이야. 얘 몇 개의 합? 얘 몇 개? 얘는 9개. 그럼 얘는 4분의 1 더하기 얼마? 4분의 3. 그럼 T9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얼마? 그렇지, 4분의 9. 됐죠?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잉. 했지? 그 다음에 이 원리합계인데 그냥 여기 있는 것만 하자. 원리합계는 그 980번, 81번, 82번 여기 있는 것만 해. 왜냐면 요즘은 원리합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나중에 내신하러 갔는데 혹시나 학교 선생님이 약간 좀 옛날 거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걸 가르친 다음에 어렵게 낼 수는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거의 희박하거든, 요즘은.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냥 980, 81, 82만 한번 이해해보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리합계가 뭐냐면
원리금이란 게 있어요. 들어는 봤니, 원리금? 원리금이 뭐예요?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한 게 원리금이요. 그 원리합계는 뭐냐면 그 원리금을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원금을 넣잖아요. 그럼 뭘 받아? 이자를 받거든. 그 이자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패나 나오라고. 하나는 단리법이 있고 하나는 복리가 있어요. 단리는 뭐냐면 원금에만 이자를 주는 거야. 내가 10,000원 넣으면 계속 그 10,000원에 대한 참고로 그 오이에 쉬는 시간